저는 성신여대 겸임 교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인문, 테크 쪽으로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시안인데요. 오늘은 테크 쪽 챗 GPT에 대한 책을 써서 네. 또 초청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네. 가장 넓은 분야에 박식하게 네. 쓰시는 네. 교수님, 저자님이 네. 아니신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GPT 제너레이션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네. 이게 정말 핫한 키워드인데 네. 이렇게 또 빠르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이 책은 좀 어떤 책인가요? 그러니까 챗 GPT에 대해서 보면은 뭐 이렇게 SNS 이런 데 보시면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 되게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전망서에 가깝습니다. 네. 그 챗GPT가 나왔을 때 일단 어. 기본적으로 뭐 어떤 거 왜 그렇게 되는지 원리가 있잖아요. 네. 원리적인 부분을 처음에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현황 이렇게까지 쓰였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쓰일 것이다. 야. 우리 생활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 4부는 그랬을 때 문제점.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5부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결국 이 얘기들을 다 듣고 나면 도대체 나는 뭐 먹고 사나? 난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GPT 시대에 살아남을 것인가에 네.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키우고 어떤 것들을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5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 책은 진짜 무조건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 챗 GPT를 저도 써봤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네. 좀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너무 네. 와닿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GPT 이건 진짜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이렇게 또 책까지 네. 한번 일목요연에 정리를 해주시니까 그러면 이게 또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네. 뭐 챗 GPT에서 많이는 또 듣는데 네. 저희가 또 그 개념을 이렇게 막 그냥 네. 지나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 네. 그 1부부터 5부까지 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셨다고 하니까 가장 간단한 것부터 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챗 GPT가 도대체 뭔가요? 질문하면 뭐든지 대답해주는 기계죠. 네. 근데 그 대답이 네. 너 뒤에 사람 숨어 있지? 하는 그런 느낌의 그 그러니까 정도. 정확한 것을 떠나서요.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음. 그리고 때로는 감정이 있는 것처럼 막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진짜로 힘들지 않은데 마치 힘든 사람처럼 한번 넣어봤어요. 네. 되게 이런 점 때문에 너무 힘들다. 뭐 일이 너무 벌써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무리 그래도 휴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휴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탁탁탁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에 힘내세요. 파이팅.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와. 사람 숨어 있지. 막 이렇게 놀랄 정도로. 네. 사실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장 이제 우리한테 와닿는 건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GPT가 네. 그 영어의 약자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챗은 당연히 채팅할 때 챗이고요. 챗이고. 대화할 때 GPT를 그냥 직독직해 하면 약간 이래요. 미리 학습된 생성형 도란스? 이렇게 보이죠. 트랜스포머니까. 이게 뭐지? 이게 변압기? 변환기? 이게 뭐지 하는데 그게 트랜스포머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AI의 한 기법인 거예요. AI를 만든 하나의 기법이라서 그냥 AI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앞에 이제 프리트레인드 당연히 미리 학습된 미리 뭐 데이터가 학습하는 있으니까 그렇죠. 제너레이티브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제너레이티브. 네. 그러니까 생성된. 옛날에는 옛날의 알고리즘이나 AI를 생각할 때는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고양이를 찾아줘. 예쁜 고양이를 찾아줘. 그러면 미리 사진에 택이 붙어 있어요. 고양이, 예쁜 고양이 하는 식으로 딱 택이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 무슨 사이트 들어갈 때 다음 중 버스에 다 표시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버스 하는 게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일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다 그런 택이 붙어 있어서 가령 내가 버스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그 택이 붙어 있는 버스가 나오는 건데 다만 이 사람이 그동안에 검색했던 걸 보면 이런 고양이를 좋아하는구나의 알고리즘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좋아할 만한 택이 붙어 있는 고양이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넷플릭스 같은 거죠. 이 사람이 그 전에 봤던 영화들을 보니까 이런 류를 좋아하는구나 해가지고 그 택이 붙어 있는 게 나와요. 추천하는 네. 거죠.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사람이 택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예전의 알고리즘 AI의 시스템이었다라고 한다면 생성형은요. 예쁜 고양이의 사진에
보통 평균적으로 요 고양이가 예쁘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귀가 제일 예쁘대. 음. 여기서 귀를 가져와요. 어. 여기서는 요 고양이는 눈이 제일 예쁘대. 눈을 가져와요. 와. 여기는 코를 가져와요. 그러면 새로운 고양이가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생성되는 거예요. 야. 없던 게 생성되는 어떻게 보면 거거든요. 창조네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림만 해도 이런데 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한 구절, 여기서 한 단어, 여기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가져와서 새로 야. 만들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입니다. 와, 교수님 설명을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왜 신문 기사 읽었을 때 네. 이런 설명이 없었을까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챗 GPT의 원리 네. 이거 작동하는 게 뭐 딥러닝인가 뭐 그런 게 막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성도 음. 말하자면 그러니까 챗GPT에서 결과물을 보면요. 우리가 우와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보통은 딱 평균이에요. 그 분야의 평균. 사업 계획서를 써라 그러면 평균. 책을 써라 평균. 가사를 써라 시를 써라 평균인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학습이 되는 게 그러니까 이 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가장 평균적으로 많고 이 단어 뒤에 이 단어를 보통 많이 써하는 것들을 다 모으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봤더니 이 사람이 좋아요. 너무 좋아라고 눌렀단 말이죠. 근데 어떤 건 싫다고 눌러요. 그러면 다음에 싫다고 누른 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합성하면 안 되겠구나. 요걸 이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전 세계에서 몇십억 명이 한꺼번에 야, 한다. 그러면 금방 되죠. 하루에도 순식간에도 그렇죠.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야. 하면서 그래서 그 학습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야, 대박이구나, 진짜. 그러면은 그 또 챗 GPT 하면 네. 그 알파고가 좀 연상이 되고 네. 또 알파고랑 비교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알파고랑은요. 네. 일단 뭐 동작의 원리를 떠나서요. 음. 지금 알파고랑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알파고도 엄청나게 뭐 당장에 세상에 그 뽀개질 듯이 맞아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 어. 다 사라지고 그럴 듯이 하더니 결국에 그냥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러게요. 이 똑같은 거 아니냐. 구글 주가만 올라가. 지금도 이 난리 쳐놓고 이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거거든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네. 알파고 처음에 혹시 기억하세요? 그 이세돌과 네. 그 했을 때? 어. 그래서 그거 보면 TV 보면서 알파고 대단하네 한다면 뭘 했죠 우리가? 그 다음 대국을 기다렸죠. 그 다음 대국을 기다린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만약 여러분이 챗GPT 이걸 처음 보셨다라고 한다면 뭘 하실 거냐면 바로 검색해 보실 겁니다. 맞아요. 그럼 챗GPT가 앞에 나와요. 내가 들어가서 실제로 해볼 수 있어요. 하고 해볼 수 놀라는 있어.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맞아요. 얘기냐면 알파고는 약간 이벤트성이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화가 개봉할 때 헐리우드 스타가 내한해가지고 이제 나 이 영화 찍었어요라고 하니까 아니 헐리우드 스타가 왔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주목은 갔는데 막상 보니까 재미는 없어. 그럼 1, 2주에 잘 되다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자면 지금 이 챗GPT는 입소문으로 흥행하는 영화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이벤트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사용 후기. 그렇죠. 그렇죠. 작년 11월 30일에 처음 공개된 다음에 12월 한 달, 그다음에 1월까지 해가지고 그 사용 한 2달 동안의 사용 후기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장난 아니다. 내가 써봤더니 이렇다. 이 사람도 가서 써봤더니 우와 장난 아니다. 이렇게 되면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중들이 직접적으로 접하고 대중들이 직접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가 뭐 뻥 이렇게 한 게 좀 이벤트 효과 그런 거였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한국에서 그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엄청나게 핫했고 세계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 뭐야 이랬었잖아요 사실은. 챗GPT는 전 세계적인 관심을 가지는 게 이렇게 대중들이 직접 써보고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은 막 요런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챗 GPT랑 알파고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챗GPT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알파고는 바둑밖에 못 둬요. 그러니까 거기에 특화됐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격투를 했을 때 주먹 하나는 진짜 잘 써요. 그런데 그러면 제 주먹 잘 쓰네? 챗GPT는 활을 쏘는 거죠. 가까이 안 가서 활을 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에 특화된 거잖아요. 근데 챗GPT는 좀 더 범용적으로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범용 AI. 네, 훨씬 더 그 여러 가지 그 응용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둘이 굳이 싸움을 붙이면 그 챗GPT가 이기겠죠. 그래서 그런가 그 구글 주가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구글이 좀 긴장을 하겠네요, 진짜. 네. 근데 사실 재밌는 건 제가 트랜스포머가 기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 트랜스포머란 기술을 개발한 건 구글이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구글이 왜 아니 쥐들의 기술을 공개만 해놓고
저렇게 좀 바보 같은 꼴이 됐을까 현재. 어. 바드 섣불리 공개했다가 좀 네. 더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약간 카니발리즘인 거죠. 예전에 코닥이나 폴라로이드가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 전자 카메라가 그 기술이 있었고 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먼저 갈 수 있었던 여지가 있었는데요. 아니, 그 당시 업계 선도 야, 있으니까. 그렇구나. 네. 근데 얘네들이 그걸 공개하면은 그렇죠. 필름을 팔아서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데 맞네. 필름을 못 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했었어요. 근데 그 안 한다고 가만히 있나요? 다른 데들이 하니까 그렇죠. 코닥은 결국 지금은 필름은커녕 이제 옷 팔고 화장품 팔고 있잖아요. 화학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듯이 구글도 얘가 공개됐을 때 기존의 검색이라는 것들이 시장이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야, 그렇구나. 판단을 해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공개해버리니까 야, 우리 이런 기술이 있는데 우리도 있어라고 일단 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사실 이 AI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문제가 더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돌려보고 데이터도 사용해보고 결과물도 약간 좀 조정도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기술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잠식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걸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네네. 발생하니까 그걸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전격적으로.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검색에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게 챗 GPT다라고 네. 이제 말을 하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지금 우리 같이 찍고 있는 게 강남역이잖아요. 네. 강남역에 제가 모처럼 왔단 말이죠. 네. 강남역 맛집을 찾는 거예요. 그럼 검색을 하면 강남역 맛집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과물이 이렇게 뜨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너무 많이 떠서 옛날에는 검색 결과 몇 개 없을 때는 그냥 선택하면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정보가 앞에 쏟아지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다 일일이 클릭하면서 이 정보는 좋은 정보, 이건 광고, 이거는 가짜 이런 걸 선별을 해야 돼요. 아니어도 뭐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 같은 것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작업이 됐죠. 특히 광고가 너무 많아지니까. 근데 챗GPT는 오늘 강남역 왔는데 저녁 때 뭐 먹으면 좋을까라고 질문을 하면 얘가 이게 좋겠습니다. 딱! 결정까지. 네. 근데 아니 그러면 그냥 이 중에 하나 딱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닌 게 챗GPT는 현재는 거기까지는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현재 자료, 지금 최신 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근데 이게 SNS랑 연동되고 그렇죠. 그리고 최신 자료까지 반영되면 이 사람은 평소에 비가 올 때는 이런 음식을 주로 먹었어. 야, 어제 그제는 이런 걸 먹었고 대박이네. 평소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또 매운 건 싫어해. 그래서 강남역 중에 요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 정도 해서 요 정도 두 개를 딱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딱. 그럼 나는 뭐 이렇게 할 게 없잖아요. 맞아요. 게다가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좋아요. 그럼 좋아요를 누르고 싫어. 그러면 싫어요를 눌러요. 그게 또 학습이 돼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섣부른 짓은 안 하죠. 요런 걸 추천하는 섣부른 짓은 안 하게 되겠죠. 맞아요. 그렇게 되니까 말하자면 검색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제 큰 일이 발생하는 게 구글부터 시작해서 네이버나 이런 사람들은 되게 다양해 보이지만 실제로 사업 구조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랑 지금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거든요. 검색을 해서 그 사이에 뜨면은 그러네. 배너에서 광고를 넣는 광고 수익이 제일 컸잖아요. 맞아요. 예, 그게 그래서 고인물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맞아요. 20여 년, 30여 년 동안 그것만 했는데 그게 지금 배너가 안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그 클릭이 돼야지 하고 넘어가야지 배너도 뜨고 그게 생기는데 배너 뜰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야, 이렇게 해서 진짜 그 거대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군요. 그럼요. 절대 안 무너질 것 같고 검색도 거의 탄탄하게 네. 그 많은 분들이 이게 검색을 진짜 하루에도 수십억 명이 네. 사용하니까 그 데이터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데이터 격차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후발주자가 들어가서 그 시장을 이길 것이냐. 네. 근데 이렇게 하면 깨질 수가 있는 거네요. 그 시장조차도. 그렇죠. 왜냐하면 산이 저쪽에 있어서 와. 다들 여기로 가는데 아무리 해도 여기 먼저 출발한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아무리 빨라가도 어렵거든요. 네. 근데 산이 이쪽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갔던 사람이 야. 여기까지 갔으니까 억울한 거야. 그래서 어이씨 저쪽 어떻게 하지 하다 좀 더 가보는 게 이제 구글이 이랬던 거고요. 근데 여기 있던 사람은 팍 이렇게 가버린 거죠. 야. 그러니까 구글의 종말론 그게 막 언급되더라고요. 네. 근데 또 생각하실 건 또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 네. 많으시니까 그럼 구글을 빼야 될까를 생각하시는데 구글도 유리해요. 유리해요. 네. 아. 말씀드렸지만 기술을 가진 곳이에요. 원래부터 기술을 가진 곳이고
그리고 이 챗GPT의 핵심은 데이터거든요. 데이터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용하는 게 서툴러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건데 얘네들이 또한 뭐 좀 있다가 그런 그렇죠. 것들을 잘 해가지고 훈련하고 안 되면 또 스카우트 해가지고 오픈 AI에서 스카우트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걸 만들었을 때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구글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노키아가 될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혁신을 해서 진짜 또 네. 애플이 등장했을 때 애플이 이기는 또 업그레이드된 기업이 될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노키아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우린 이쪽 피처폰 1등이니까 저쪽으로 안 가. 그렇죠. 그런 개념이었다면 구글은 바드하면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R&D 비용은 되게 높더라고요. 그렇죠. 네, 모든 기업에서 제일 높은 것 같더라고요. 구글이. 그러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투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교수님께서는 만약 이 챗GPT가 앞으로 더 발전하게 되고 이러면 네. 어떤 기업들이 좀 수혜를 입을 것 같으세요? 일단 데이터를 많이 가진 기업은 무조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챗GPT를 한 오픈 AI도 그렇지만 이 오픈 AI를 탑재할 수 있는 것들이 가령 테슬라 같은 경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같은 거 개발하잖아요. 네. 휴머노이드 머리에 얘를 탑재할 수도 있거든요. 탑재할 수 있는 어떤 하드웨어를 가진 곳들. 모바일에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모바일에 바로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항상 나오는 게 서부 시대에 돈을 번 건 금을 파는 게 아니라 금을 파는 애들한테 곡괭이를 파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다. 그런 얘기. 청바지 팔고 청바지 팔고 곡괭이 팔고. 맞아요. 가서 니네 할 수 있어 하면서 곡괭이 쥐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거든요. 그 곡괭이가 누구냐? 엔비디아였죠. 반도체. 네. 이미 오를 대로 정말 많이 올랐어요. 챗GPT가 되면서 하는데 그거보다 더 오를 수도 있죠. 챗GPT가 지금은 우리가 챗GPT 하지만 이거는 좀 앞서가는 사람들은 이미 너무나 다 알고 있는데 막상 대중들은요. 제가 이제 대중 강연을 해보면 네. 챗GPT 들어보신 분 하면 반 이상은 손들어요. 써보신 분 하면은 한 10%밖에 손을 안 들어요. 또 거기 격차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도 되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게 좀 더 대중한테 퍼졌을 때는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그렇고 그리고 그러니까 얘가 돌려야 되는 GPU죠. GPU의 독보적이니까. 그리고 AWS처럼 왜냐하면 챗GPT나 데이터가 문제잖아요. 이게 어딘가를 보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 네.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네. 것들 해가지고 그건 아마존이 또 독보적이니까 이미 아마존이 상품으로 파는 것보다 클라우드 팔아가지고 돈 버는 게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AWS 같은 그런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업체들 이런 데들은 뭐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이렇게 해서 또 진짜 판도가 바뀌고 그 네. 공룡 같은 기업들이 또 쓰러지고 네. 다시 새로운 공룡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와, 진짜 최근에 들었던 뭔가 산업의 이런 성장 관련된 이야기 중에 가장 그 규모가 무대가 큰 것 그죠,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IT 검색을 바꾸니까요. 기존에 구글, 우리나라 치면 네이버 이런 데들이 네이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돼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책에서 이게 검색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생활, 네. 라이프를 바꿀 수 있다. 네.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핵심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대화를 해보셨죠. 네. 그러면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계랑 사람이랑 대화했을 때 앞에 있는 게 기계인지 사람인지 그걸 구분해내는 게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앨런 튜링. 만든 건데 SF 영화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기계가 이제 사람인 척할 때 질문해가지고 막 그런 건데 이 앨런 튜링은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암호를 해석하는 지금의 컴퓨터의 원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70년은 됐죠 적어도. 그분 그거 아닌가요? 애플 사과 먹고 죽었다. 그거가 이제 하나의 설이에요. 설이고 하나의 설이고. 설이구나.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죽어서 애플이 그 사과 한 입 배워온 거다. 하나의 설인데 그런 정도로 약간 컴퓨터 업계에서는 되게 유명하신 독보적인 분이고.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이 앨런 튜링이 만든 튜링 테스트를 70년 전에 개발한 테스트를 아직도 통과한 기계가 단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계구나. 얘기해보면 이건 기계구나 누구나 아는 거죠. 우리도 챗봇이랑 상대해보면 기계구나 금방 알잖아요. 맞아요. 네. 챗GPT가 처음으로 통과했다고 하죠. 야, 그렇구나. 네. 근데 챗GPT가 통과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똑똑한 게 이 오픈 AI 사장이 샘 알트만이라는 친구인데요.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네, 네. 이 친구가 제 친구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진짜 똑똑한 게요.
지금 오픈 AI가 엄청 성공을 한 거잖아요. 챗GPT가 이런데. 근데 오픈 AI에서 나와가지고 뭐 우리가 어땠어요라고 잘난 척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요? 그러게요. 없어요. 원래 오히려 뭐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가 그쵸. 안 된다고 그러고. 네. 일론 머스크 같았어 봐요. 이미 뭐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샘 알트만이 함구령을 내렸대요. 어디 가서 나대지 말고 잘난 척하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너무 사람 같으면 사람이 불쾌한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아, 로봇이 이래? 공포감, 거부감. 그래서 이것들을 좀 거부하게 되고 오히려 대박이다. 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일단 이 엄청난 성취를 너무 떠벌리지 마라. 어차피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다니니까. 야 대박이다 네. 진짜. 그런데 마케팅도 천재네. 그렇죠. 네. 근데 이 튜링 테스트를 왜 얘기하냐면 이 샘 알트만이 하도 이제 그런 얘기가 떠도니까 작년에 그 자기 트위터에 뭘 했냐면 인정하는 글을 올렸어요. 네. 약간 농담식으로 우리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이 공학적 그 파괴, 이 테러는 공학적 테러라고 표현했거든요. 공학적 테러는 너무 우리가 자부심을 갖지 말자. 너무 자만하지 말자. 포스의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스타워즈 네. 그림이랑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스타워즈 덕후구나를 알 수 있었고 국내에 그런 분들 좀 그런 네, 게 있는 네.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또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거 인정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내가 지금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이 기계인지 아닌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인지 기계인지. 그 사람 말을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 우리 생활을 어떻게 왜 전반적으로 바꿀 것이냐. 바꾸겠네요, 그냥. 그 말만 들어도 바꾸겠네요. 였다가 챗GPT를 넣습니다. 넣어요. 그럼 난 였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IoT로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얘한테 명령을 하면 이게 다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사람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야, 나 지금 1시간 있다 집에 가는데 너무 추우니까 좀 몽실몽실한 기분이 들 수 있는 온도로 맞춰놔. 알아들어요. 게다가 이 사람한테 몽실몽실한 온도가 어떤지를 얘는 아는 거예요.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렇죠. 경험들을 통해서. 좋아요, 아니요. 탁 하고. 3분 있다가 나가니까 내 차 앞에 대기시켜놔?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차 주차로 해가지고 딱 앞에 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거의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데 이거 하나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검색하고 할 필요 없이 사실은 모든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음성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스티브 잡스가 꿈꿨던 시리예요. 대박이다. 근데 그땐 기술이 안 됐는데 지금은 사람 말처럼 알아듣고 사람처럼 대화하는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의 인터페이스가 목소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챗 GPT를 그 범용 네. AI라고 네. 하잖아요. 이렇게 넓은 범위로 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네. 뜻인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얘는 그냥 랭귀지예요. 그 언어로 네. 언어 모델. 언어 모델이에요. 근데 이게 얘가 왜 범용이 되냐라고 할 때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되는 거죠. 그 API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연결하는 건데 얘가 사람 말을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얘가 코딩도 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코딩 이게 사람들이 파이썬으로.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언어 모델이라면서 코딩을 어떻게 하는 거지? 왜 하는 거지? 코딩이 기계어거든요. 기계들이 알아듣는 언어예요. 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왼쪽으로 옮기고 싶어. 그런데 기계어로 바꾼 다음에 기계가 알아들 수 있게 만드는 게 코딩이잖아요. 그래서 언어인 거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이 기계어는 파이썬, 뭐 C++ 이런 것들은 사람이 알아먹기 위한 거지 기계는 다시 10000001 이런 기계어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 단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검증이 필요 없으면 여기서 내가 얘기하면 바로 기계한테 명령을 내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박이다. 그럼 코딩도 진짜 다 엄청 빠르게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범용이 되는 게 이 기계한테 IoT로 연결돼 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줘라고 했을 때 얘가 알아듣고 하는 거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그 작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는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연결형 플랫폼이라고 했어요. 그동안에 스퀘어형 이 안에 들어와서 다 들어와서 플랫폼을 할 테니까 여기서 뭐 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랑 연결이 되는 모든 것들에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범용에 우리가 느끼기엔 범용의 AI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진짜 그 아이언맨의 그래서 자비스. 이제 다들 자비스한데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진짜 그렇게 되는 거구나. 집에 온도 맞춰줘. 네. 밥 해줘. 네. 청소해놔. 웅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 오시니까 섭외 같은 것들 할 때 사실 시간 맞추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누구한테 연락해서 뭐 몇 시까지 해줘 그러면 얘가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메일 작성부터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그거 진짜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런 것도 다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거에서 진짜 2달러인가요? 한 달에 20달러인가? 네네. 내면은 사용 가능한데 물론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면 네. 무조건 쓸 것 같은데요. 그 돈 내고. 그럼요. 와 그렇구나. 그리고 역시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메타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게요. 사람들이 지금 메타 되게 망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잘 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얘도 괜찮은 게 SNS 데이터는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개인 맞춤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제일 많은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그 아까 20달러 정도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한 달에 20달러 이걸 쓰는데 네. 얘를 메타랑 해가지고 메타에서 또 AI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완벽하게 맞춤이 된 AI를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땐 또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으나 한 20달러, 30달러 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정도의 서비스 나는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와,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또 진짜 이거를 그냥 저도 진짜 그 지식의 깊이가 얕지만 네.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지만 이 정도인데 네. 정말 이제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네. 이거를 그냥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엄청난 경쟁이 일어나면서 또 엄청난 서비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미 엄청 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자고 일어나면 뭐가 바뀌어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뭐가 돼 있고 뭐가 돼 있고 뭐가 돼 있고 특히 API 그러니까 챗GPT를 다른 프로가 연결하는 것들을 제가 나중에라고 했는데 현재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자고 일어나면 2배, 3배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뭐가 가능하냐면 내가 얘를 가지고 지금은 음성 인식은 좀 그러니까 손으로 쳐가지고요.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홈페이지 하려면 내가 이런 프로그램 툴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파란색으로 바꿔줘. 그럼 파란색 바뀌고 시계를 오른쪽으로 좀 더 이동해줘. 그럼 이렇게 가고 해서 홈페이지 자체가 이 명령어로만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연결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뭐 동영상 자동화, 인스타 올리는 거 자동화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들이 자고 일어나면 나오고요. 유튜브도 보면 요즘에 엄청 영상 자동으로 만들기, 챗GPT 이용해서 그런 것들도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이거 오부였죠 아까 그 생존 뭐 먹고 사나. 네. 빨리 글로 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또 단계를 밟아가야 되니까. 네네. 네 그러면 좀 뉴스로 네. 그 생활의 뉴스로 좀 와서 최근에 그 챗 GPT로 과제를 냈는데 네. 시험에서 A를 받았다. 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좀 계속 되실 것 같은 거. 어떤 학교는 또 안 된다고 그러고. 학교는 막을 거고요. 학생들은 할 거고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네요. 원래 학생들은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담을 아무리 높게 세워도 결국 기어서 그 담을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학교에서 막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챗 GPT에 이런 걸 활용을 보면 네. 이 사회에서 이걸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업무를 할 때도 뭘 할 때도 안 쓸 수가 없는데 그럼 학생들은 가령 학교에선 챗 GPT를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가 갑자기 신입사원에 대해서 이거를 쓰게 되면 얘가 이걸 쓸 수 있을까요? 그럼 오히려 여기서 쓰는 거니까 학교에서 그걸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과제할 때 오히려 챗 GPT를 활용해서 잘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야지 여기 와서 또 그 결과물을 내는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거죠.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건 전 이해가 가요. 교육 시스템의 문제상 챗 GPT가 하는 일은 여러 가지 그 지식 중에 뽑아가지고 통찰 해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의 사람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식 자체를 암기하는 것을 원했다면 그렇죠. 검색의 시대가 되면서 찾는 거. 암기는 뭐 그러니까 암기 시험, 학력 시험이 이제 없어지고 능력 시험으로 바뀌는 거죠. 맞아요. 정보들이 있으니까 활용하는 방법 그런 능력들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챗GPT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학교에서 이 과정을 이걸 얘가 알아야지 뭐 시켜먹고 할 거 아니냐. 그러게요. 그래서 이 과정을 네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이걸 가르치는 거야. 이거 괜찮아요. 괜찮은데 모든 걸 전면 금지시키고 그러면 어떤 과정은 그래서 이제 연결하고 통찰을 알려주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지만 활용하는 과정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실제로 내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데 선생님들이 안 바뀌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이걸 이해도 못하고 채점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한다라고 한다면 야 그럼 가지 말고 이렇게 해라고 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면 교수님은 진짜 실제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챗 GPT가 점점 더 이렇게 막 보편화가 학생들 네. 사이에서 막 퍼진 거예요. 네. 그럼 과제가 막 나오잖아요.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저는 그 챗 GPT를 쓰라고 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왜 안 써요? 왜 안 쓰는데 다만 그 챗 GPT는 평균이거든요. 네. 결과물이.
그러니까 내가 챗GPT보다 좀 못하면은 그럼 평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분야에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챗GPT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것들을 다시 재가공해서 너만의 어떤 사람 냄새가 나는 걸 만들어라 라고 저는 과제를 내는 거죠. 차라리. 진짜 한편으로는 좀 말씀 듣다 보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 뭔가 과제가 네. 조금 더 이렇게 텍스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유형으로 넘어가는 네. 그러니까 뭐 코딩을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뭔가 거기까지도 과제가 좀 더 실행 단위로 네.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뭔가 이렇게 페이퍼 작업에서 끝난다고 해도 사실 그 예를 들면은 챗 GPT만 나와도 그게 막 챗 GPT가 뭔지 이렇게 막 조사는 했지만 그거를 이 학생이 이해한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정리를 해준 거지.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로 이해했는지에 대한 테스트도 네.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 그래서 오히려 그 제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가령 어떤 과목들은요 마케팅을 가르친다. 그럼 마케팅은 마케팅이란 뭐 세 가지 종류 어쩌고 이렇게 하지 하면 안 말고 되는 거지. 그냥 자 이런 상품을 니네가 있다고 쳐보고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이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마케팅을 해와봐. 그러면 챗GPT를 이용해서 뭘 하든 그 얘네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하면 된다. 야. 그 과정에 대해선 그 보고서를 통해서 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했구나 알면 되는 거고요. 결국 그걸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도 대접을 받고 그렇죠. 인재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 워드나 네. 한글이나 그런 거 했을 때 엄청 시간이 단축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도와주는 맞습니다. 쪽으로. 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얘는 그래서 포토샵 같은 도구인 거예요. 그럼 미술하는 사람들이 야 미술이라는 건 그림을 손으로 그려야지 포토샵은 그림이 아니야. 이랬으면 좀 다 죽었을 거잖아요. 근데 디자인으로 넘어가면서 포토샵 같은 것들이 되면서 맞아요, 맞아요. 지금 미술대학에서는 실기 시험이 없어진 데도 많거든요. 아이디어만 평가하는 예, 그런 식으로 얘도 글을 쓰거나 그런 결과물을 냈을 때 도구입니다. 얘가 대신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요. 포토샵을 했을 때 야 그림 그리는 거 대신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도구로서 잘 활용하면은 생산성 자체는 엄청나게 클 수 있다. 뭐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책에서 이 챗 GPT 때문에 이 취업 시장에 네.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하시고 또 회사에서도 네. 어떻게 활용될지 이게 변화가 네. 나타날 것이다 했는데 네. 어떻게 좀 될까요? 일단 취업 시장은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싫어하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네. 자소서 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소개서 그 같이 봐주고 컨설팅 해주고 첨삭해주고 심지어 대필까지 해주는 그런 마켓이 있습니다. 큰가요? 그 시장이 꽤? 생각보다 커요. 그렇구나. 생각해보시면 뭐 네. 왜냐하면 취업에서 서류에서 자꾸 떨어졌을 때 자기가 노력할 수 있는 건 자소서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학점이나 이런 건 다 나와 있는 거라서 바꿀 수가 없어요. 자소서를 좀 더 공들여 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시장이 큰데요. 아니 챗 GPT가 써주는데 굳이 뭐하러?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은 자기가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데 가고 싶은데 두 개만 쓰진 않잖아요. 혹시 모르니 그냥 안 돼도 되는데 막 쓰잖아요. 한 20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데까지 하나하나 지금은 다 손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직접 썼어야 되는데 챗GPT한테 맡기면 됩니다. 해줘 그러면 얘가 써가지고 넣어줘요. 근데 안타까운 건 챗GPT가 쓴 거는 되고 내가 직접 쓴 거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기업에서는 이제 되게 많아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챗GPT가 쓰인다는 거 알잖아요. 기업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자소서에 어떤 비중을 둘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없죠. 예,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고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얘를 오히려 이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그러겠네요. 자기소개서나 이런 마켓은 그 서류에서는 너 뭐 했니?만 정확하게 쓰면은 되는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야, 또 그렇게 바뀌는구나. 근데 원래 취업 시장이 이렇잖아요. 서류 내는 사람은 많고 그 다음 단계 올라가서 이렇잖아요. 그 면접은 요만큼이었고 서류는 이만큼의 시장이었던 거예요. 대상이. 근데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소서 시장에, 그러니까 취업 시장에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업무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가고 싶은 기업과 안 가고 싶은 기업은 좀 따로 놓을 것이다처럼 업무에서도 칸을 채울 때요. 그러니까 이 서류를 채울 때 쓸데없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덜 중요한 칸들이 있어요. 기획안이 있으면 기획의 구체적인 안이 중요한 거지 기획 배경, 타겟 분석 이런 건 좀 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누가 해도 비슷한 게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신경을 쓰고요. 이 앞에 기획 배경부터 이런 거는 그냥 챗GPT로 다 채워넣는 겁니다. 어차피 비슷해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나로서는 생산성을 확 줄이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정부 지원서 같은 경우 그런 것들 많잖아요. 정부 지원서에 엄청 챗GPT를 쓴다고 제가 많이 여러 CEO들한테 증언을 들었습니다. 네. 근데 1차 통과 잘 된대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정부 지원서 PT를 하는 거를 심사위원도 한 적이 있거든요. 공기관에서. 근데 7팀이 PT를 하는데 같은 사업을 가지고 PT를 하잖아요. 그럼 앞에서부터 자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7번 들어요 그거를. 그럼 다 똑같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이 업체는 어떻게 하실 건데 그것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심사위원장님이 그래서 네 개요랑 뭐 앞에 부분은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외우고 준비한 게 있으니까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만큼 사실은 좀 요식적인 것들이 좀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다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챗GPT로 채워버리고 덜 중요한 문서들, 중요한 문서에 내 지혜와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생산성으로서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도 말하자면 뭐 그 휴직 사유라든가 아니면 연차 쓰는 사유 이런 것들 되게 귀찮잖아요. 이런 거 챗GPT로 쓰면 되고요. 그다음에 되게 의례적으로 보낸 이메일이 있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한테 쓰라고 하면 되게 잘 보내요.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런 이메일 데이터 같은 경우 되게 잘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이게 어디까지 변하게 될지 정말 이게 기대가 되네요. 참. 네. 그 챗 GPT가 혹시 그 소설, 네. 뭐 스토리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뭐 네. 예술 분야 네, 이런 쪽도 좀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그럼요. 네. 그러니까 평균은 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평균적인 스토리와 그러니까 좀 뻔한데 하는 게 나와요. 근데 내가 처음부터 그걸 한다고 했을 때 뻔한 데까지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양 채우는 것부터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글을 쓸 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단 앞에 앉았는데 처음에만 시작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하기가 어려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야 처음 시작해봤자 안 돼요. 이 사람은 구성에 대한 개요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구성 개요를 짜고요. 챗GPT로. 자, 내가 소설을 쓰고 싶은데 이런 걸 쓰고 싶어. 이 책에도 제가 하나 예를 들어놨습니다. 제가 그 뭐라고 했냐면 명령을 어떻게 내렸냐면 넷플릭스 드라마를 기획하고 있어. 좀비와 뱀파이어가 나오는 걸로 해줘. 그래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줘. 했더니 정말 되게 그럴듯하게 게다가 설명을 보니까 그 넷플릭스 그 화면 누르면 그 설명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자연스럽진 않은데 뭔가가 좀 정말 넷플릭스스러운 그런 어투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구나. 탁탁탁 나오는데 야. 얘기는 너무 뻔해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우와 대단해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챗GPT의 시대에 경쟁력은 없는 사람이고 내가 진짜 드라마를 쓴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뻔한 구성에서 살려볼 건 요건데 하면서 이렇게 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뱀파이어 설정을 제대로 좀 해줘 라든가 전투씬이 약한데 전투씬을 묘사해줘 라든가 아니면 여기서 갈등 부분을 대사를 써줘 하면 다 해줘요. 구체적으로 계속 물어볼수록 개발이 되거든요. 한 번 나온 다음에 추가 질문을 네네. 통해서 와. 그 앞에 걸 기억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가 얘기한 뱀파이어가 약간 좀 설정이 이상한데 300년 전에 살았던 걸로 설정을 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설정을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얘랑 같이 대화하면서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왔을 때 그게 도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을 때 요거는 내가 그냥 하는 것보다 퀄리티 면에서 우수한지 아닌지는 뭐 이 사람 능력에 딸려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굉장히 빠를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간에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뭐 세일즈 같은 데서 이 상품을 팔 건데 어떻게 팔지 마케팅 뭐 기획을 해줘. 네. 그럼 1차적으로 평균치의 그런 것들은 다 종합을 그럼요. 해서 성공 사례들도 막 모으고 막 그런 게 네네.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보고 내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니까. 네. 와, 이게 좀 어마어마하네요. 우리 벤처기업 CEO분들이 이제 IR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투자자들한테 우리 사업 이런 거니까 투자를 해달라라고 이제 부탁하는 게 IR이잖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주변 선배분들한테 IR 자료 좀 달라고 몇 개 모아가지고 평균해가지고 시작을 하잖아요. 보면서. 이제 그렇게 부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챗GPT한테 우리 이런 사업인데 IR 할 거니까 그걸 짜줘.
처음에 탁 차례 나오고 발전시키고. 그러네요. 근데 얘가 평균인 거예요. 자기가 이걸 가지고 해봐도 되고요.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더 낫겠다 싶으면 좀 바꾸기도 하고 예,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 네. 이 챗 GPT로 진짜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또 생길 것 같기도 한데 네네. 우선은 이게 사라질 직업들이 생길 것 같아서 긴장이 되는데요. 네네. 혹시 그런 직업군 네. 그런 것도 좀 책에 수록이 돼 있을까요? 그럼요. 많이 돼 네.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직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알파고 때만 해도 직업 대체 어쩌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덜 됐단 말이죠. 언제 됐냐면 코로나 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알파고로 인해서 대체된다는 직업들, 그러니까 루틴하고 그 뭐 주문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 이제 기계로 많이 됐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절대 얘네들은 괜찮아라고 했던 게 약간 전문 직군들인 거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아니면 창의적이거나 창작에 대한 것들, 뭐 그 케어하는 것들 이번에 얘가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대체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긴장한 두 가지 직업군이 뭐냐면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기자. 그 전에는 대체될 수 없으니 전문직이고 이러니까 이런 직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챗GPT가 하는 핵심 업무가 뭐냐면 여러 가지 정보에서요 찾아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거든요. 새로운 걸 생성하는 거. 그게 미국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미국 변호사들은 그 성문법 체계가 아니라 불문법 체계라 성문법은요 둘이 이제 분쟁이 있으면 자 이거 상법 몇 조 몇 항에 이런 조항이 여기 적용돼 안 돼. 이게 성문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전이 있고요. 불문법은 이 법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재판하느냐? 기존 사례들을 찾는 겁니다. 이런 것과 가장 유사한 사례가 제때 스나이퍼 사건이 있었어. 요거랑 유사하니까 얘는 3년형이야. 그럼 반대에서는 아니야 그거는 그 사건보단 맥도날드 대 버거킹 사건이 더 맞아. 이렇게 판례를 찾아서 하는 게 불문법 체계거든요. 네. 그거를 챗GPT가 제일 잘하는 거죠. 이것과 이런 상태다. 제일 유사한 거 찾아줘. 야, 기가 그럼 막히네. 50개 주에 널린 이 풀에서 팍 찾아가지고 자 그럼 변호사 써줘. 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그 고급 인력들이 몇 명이 붙어가지고 해야 되는 일을.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시간. 그리고 그리고 얘네들은 뭐 주말에 일 시켰다 뭐라고 하지도 않고. 네. 제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거 이렇게 해줄 수 있어? 이거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 계속 물어보거든요. 근데 딱 첫 시작이 슈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기분 좋네. 물론이죠.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 이야. 근데 그래서 변호사들은 미국 친구들은 지금 모이기만 하면 야 우리 뭐 먹고 사냐. 야 이번 연도에 잘리냐 내년에 잘리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고요. 근데 연봉도 높잖아요. 네, 그렇죠. 시간당 그 상담료만 해도 네. 비싸잖아요. 그 연봉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변호사는 뭐 드라마만 보니까 법정 가서 막 이러는 건 줄 아는데 업무의 80, 90%는 이 서류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직군은 기자. 기자. 기자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정형화된 기사가 되게 많아요. 결과치가 중요한 거 있죠. 증시. 오늘 몇 % 마감됐다라든가 축구 경기. 축구 경기, 스포츠 그리고 날씨 이런 것들. 그건 챗GPT가 지금이라도 하는 게 더 낫죠.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전해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기자분들이 챗GPT가 나오니까요 써보고요. 그러니까 시켜본 거죠. 기사를 작성해봐. 그리고 이제 평가가 뭐냐면 2년에서 3년 차 기자 정도의 실력이다. 아 진짜요? 네. 신입보단 대박이네. 잘 쓴다. 대박이네. 그럼 이거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대신 10년 차보다는 안 돼요. 2, 3년 차는 된다. 그게 어디야?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보낼 수 있는데? 음.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가 많은 게 일단 기자들이 놀라서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런데 미국에서는 실제로 그래서 챗GPT가 쓴 기사가 잡지로 나오기도 했어요. 이거는 GPT가 쓴 겁니다라고 알려준 다음에 잡지로 나오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버즈피드라는 뉴미디어가 있거든요. 엄청 크잖아요. 뉴미디어 옛날에. 네. 버즈피드에서는 앞으로 이런 분야는 챗GPT가 담당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했어요. 야.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발표가 난 다음에 버즈피드 주가가 10% 올랐습니다. 야. 대중들도 이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비용에서 또 네, 인력을 네. 또 비용 세이브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 네. 아무튼 와 대단하네요 진짜.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직군이 가장 그 대표적인데 사실은 거의 모든 직군이 영향을 받는다고 봐야 돼요. 여기 그 작가도 넣어주셔가지고 네. 어떤 SNS를 보니까 작가의 90%가 직업을 잃을 것이다.
작가도 위협이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거 놀라운 게 이거 챗GPT 나오기 전까지는 대체되기 어려운 직업 상위에 작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창의성 이런 그렇죠, 면에서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전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미술. 어, 미술 같은 건 그럴 거다 했는데 그 생성형 AI가 미술 음. 생성형 AI가 우리한테 먼저 다가왔잖아요. 달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 걔네들이 뭐 미술대 상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이건 뭐지 했는데 이제 그 언어도 작가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도 사실은 이 챗GPT 책 쓸 때 워낙 빨리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챗GPT 쓴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초창기 해봤어요. 챗GPT를 가지고 글을 쓰던 해봤는데 아직 그 제가 얘보단 잘 쓰더라고요. 그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평균 수준은 나오니까 저는 평균 위에가 되다 보니까 얘가 마음에 좀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SNS에 올리잖아요. 뭐 대단하다라든가 이게 뭐야 올리는데 이게 뭐야라고 올리시는 분들은 뭐냐면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거든요. 그러면 가령 IR 이 자료의 전문가란 말이죠. 진짜 잘 만들어요. 얘 IR 자료가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어요. 평균이니까. 나는 8, 90%그 이상이니까. 네. 그래서 아직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근데 저는 작가니까 얘가 책 쓴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가령 얘가 뭐 비즈니스 기획을 해주는데 평균 정도 되면 저한테는 엄청난데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분야의 다른 것들은 얘를 활용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내 분야는 50% 되니까 활용했다 그 다음에 쌓으면 되는데요. 쌓는 것도 괜찮은가요? 쌓는 거는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그 쌓는다는 게 이걸 좀 변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덜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냥 자료조사거든요. 네. 기획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자료조사는 얘한테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이런 것들은 맡기면 그 시간을 나는 좀 더 그럼 핵심 차별점은 뭐 해줄까 이거를 고민하는 데 쓰면 되니까. 대박이다 이거 진짜. 작가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함량 미달의 작가가 많아요. 챗 GPT가 쓴 것보다 못한 작가도 많아요. 왜냐하면 책을 내는 게 너무 쉬운 환경이 돼버리다 보니까 PDF로 뭐 1인 출판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작가들은 그런다 하더라도 나는 비즈니스맨인데 그런데도 자기 책 하나 가지고 싶은 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강의 뭐 이런 거 되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얘가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 더 쉽게 책에 도전할 거라는 거예요. 나 이런 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걸 좀 그럴듯하게 써줘 하면은 요만큼. 그러니까 한 번에 책을 다 써줘 이건 좀 무리겠지만 같이 얘기하면서 다듬어줘 뭐 이런 식으로. 게다가 뭐까지 되는지 아세요? 해밍웨이 풍으로 써줘. 진짜요? 네. 간결하게 짧게. 네. 제가 이걸 할 때 여기에는 안 실었을 텐데 가령 사업 기획서를 챗 GPT 책의 기획서를 그냥 노멀한 것과 이런 것 한 다음에 셰익스피어 풍으로 써줘 이렇게 했거든요. 정말 오 그대 뭐 진짜요? 인공지능을 아는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한글로도 그렇게 되나요? 네. 대박이다 진짜. 그래서 저 셰익스피어 풍으로 써줘 그거 보고 전 진짜 놀랐어요. 이게 돼? 그냥 농담처럼 한 건데?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기존에는 책에 대해서 도전 못 하셨던 분들이 책에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가의 90%가 죽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죽는 90% 작가는 그냥 평균적으로 쓰셨던 분들 이러면 챗GPT랑 똑같으니까 근데 원래 그거보다 잘 쓰셨던 분들은 괜찮습니다. 저 그렇게 되면은 진짜 뭔가 책에 대한 판단, 뭐 권위 이런 게 뭐 흔들린다기보다는 뭔가 관점이 달라질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청중들을 만나서 뭐 강의를 하거나 뭔가 그런 거랑 같이 엮인 책에 뭔가 그런 분위기가 생겨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을 이제 덧칠해버리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요. 야, 저는 대단하네. 그래서 작가의 죽음을 얘기했지만 저는 반대로 이 책에서는 작가의 탄생을 또 얘기하거든요. 야, 예전엔 작가가 아니었던 사람이 지금 쉽게 작가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면 훨씬 많은 작가들은 생길 거라는 거예요. 작가의 약간 느낌이 달라지는데요, 벌써. 그렇죠. 그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네, 그렇죠. 약간 그런 건 있죠. 야, 그렇구나. 그 개발자도 대체할까요? 개발자들이 얘기하는 건 자기들이 제일 먼저 대체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와.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얘가 평균을 한다는 건요. 그러니까 개발자도 얘들한테 시켜보니까 한 2, 3년 차 정도의 그 주니어보단 잘해.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게 좀 시니어나 그 관리자급에서
사람 시켜가지고 하면은 뭐 한 일주일 걸려요, 뭐 한 달 걸려 이런 것들을 얘는 슈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주거든요. 맞아요. 따닥따닥 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난 검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 코딩을 해가지고 넣어보고 아니면 이거 잘못됐네 이거 고쳐라고만 하면 되니까 이 생산성 면에서는 말하자면 이 관리자급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이 처음에 시작하는 주니어급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 아. 그래서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도 야씨 우리 다 잘리는 거 아니냐? 게다가 요즘에 개발자 연봉이 좀 올라가지고 그 부분이 잘릴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진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위협을 느끼는 직군 중에 하나가 개발자입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 미디어에서 네. 또 그 어떤 제가 영상을 보니까 크리에이터가 3년 후에 우린 실업자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디어 업계는 좀 어떻게 바뀔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를 구체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도 유튜브를 뒤져보시면 찾아보시면 챗GPT를 활용해서 영상 자동화 만들기 와, 이게 있어요. 와, 어떻게 하는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챗GPT가 대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영상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I가 있거든요. 네. 얘랑 합쳐요. 그리고 사람이 나오고 싶다 그러면 AI 휴먼이 있습니다. 와, AI 휴먼이랑 또 합쳐요. AI만 읽어주는 네, 거예요. 입 모양으로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떤 정보 전달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튜브 보면 자기 얼굴 안 나오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 정보 전달하는 그렇죠. 유튜브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자동화돼서 금방 만들어집니다. 몇 분 안에 만들어져요. 와,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크리에이터들의 필요성은 좀 없어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유튜버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면 나 어떻게 막 이러신 분들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희망을 드리자면 만약 내가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다. 그럼 같은 정보인데 하나는 그렇게 그냥 AI 휴먼이 나서 입모양 뻥끗하고 있고 아니면 영상만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는 이렇게 옹달님이 직접 와서 얘기를 한다. 어느 걸 보겠느냐 라고 했을 때 AI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못 해봤네요. 네.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얘기하는 게 그나마 좀 낫지. 게다가 이 사람이 틀린 얘기만 하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얘 보니까 신뢰성 있어. 그러면 AI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사람 쪽으로 더 오게 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 사람 냄새를 어떻게 여기서 터칭해가지고 풍기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큰 경쟁력이 있을 시장이라고도 봅니다. 앞으로 저는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중고등학교 애들이 네. 아무래도 뭘 공부해야 될까? 그리고 선생님들의 역할이 뭘까? 네. 거기까지도 막 생각이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네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 사실 시스템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무슨 개라고 그러잖아요. 네. 무슨 미디어계, 뭐 산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가장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 교육계예요. 왜냐? 선생님의 역할이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지식을 가르치고 뭘 가르치는 건데 미분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럼 지금 한 반에 30명 있는데 미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할 때 지금 선생님의 설명을 알아듣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사람은 중간고사 성적을 보고 이 정도 수준에 맞춰서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 수준에 맞는 사람은 4-5명인 거예요. 어떤 애한테 너무 쉽거나 어떤 애한테 너무 어렵거나. 근데 챗GPT 같은 것들을 활용하면 미분에 대해 설명해줘. 근데 모르겠어. 좀 더 쉽게 해줘. 초등학교 5학년한테 설명하듯이 해줘. 다 그 수준에 맞춰서 바로 해주거든요. 그거를 내가 텍스트로 읽기 싫으면 AI 휴먼과 결합해가지고 와. AI 휴먼이 선생님한테 가르쳐주듯이 하면 나만을 위한 내 수준에 딱 맞는 선생님이 나와서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진짜. 와. 그리고 계속 좋아 알겠어 모르겠어를 체크하잖아요. 그럼 정말 내 수준에 딱 맞는. 그러겠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의 역할이 야. 그리고 또 하나는 소름이다 소름. 교실에 가서 내가 여러 명과 앉아서 배워야 될 이유가 뭘까? 그래요. 딱 나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유발 하라리가 구글 미덕 행사에서 그 구글 직원들만 보는 행사에서 그 토크쇼를 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50년, 60년 그러니까 얘네들이 컸을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쓰레기가 된다. 그럼 지금 학교를 왜 보내냐? 학교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유발 하라리가 뭐라고 했지? 휴식 시간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고. 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는 거 어차피 얘네들 쓰레기니까 됐고 휴식 시간에 애들과 놀고 야. 떠들고 사람을 사귀고 대박이네. 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필요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 챗GPT 시대에는 그게 그러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그러네요.
그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자녀들이 축구 경기 같이 하고 네. 같이 운동장 가서 뛰어놀고 네. 그런 게 연상이 되네요. 네. 그리고 사실 그냥 와. 야, 너 알아서 해야 하면 알아서 하는 사람 없으니까 선생님을 일 때는 이제 매니지먼트 역할, 티칭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너 이렇게 잘 되고 있니? 라고 체크를 해주고 그런 역할들로 좀 바뀌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것에 맞자면. 근데 교육이 그렇게 확확 빨리 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선 이런 걸 원하는데 교육은 좀 따로 가는 그런 현상들이 계속 될 수 있겠죠. 그러네요, 진짜. 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뭔가 로봇하고 이런 게 좀 챗 GPT가 이렇게 연계가 되면 진짜 한 명 한 명마다 이렇게 스승이 붙은 상태에서 그거를 그래도 좀 이렇게 사람이 관리하는 그런 느낌. 네네. 뭐 그런 게 그려지기도 하고 뭐 학교 올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어떤 미래가 그려질지 뭔가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메타버스에 챗 GPT가 결합되면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측하셨습니다. 네. 이게 뭔가요? 궁금해요. 프리가이란 영화 혹시 보셨나요? 봤습니다. 프리가이는 뭐냐면 그 라이언 레이놀즈가 나오는데 네. NPC라는 게 있어요. 넌 플레이어 캐릭터라고 게임에 게임에 들어가면 상점 주인, 술집 주인, 사람이 아닌 거죠. 상점 주인은 항상 나한테 뭘 팔아요. 이거 살래? 좋아. 하는 식으로. 그렇게만 딱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다른 말을 걸어도 그냥 팔기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 안에 하나의 요소인 거거든요. 그 NPC가 AI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나랑 대화가 되는 AI다. 그게 프리가이입니다. 그 프리가이가 그 NPC인데 게임 안에 NPC인데 어느 날 자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게임 속에 들어갔네요. 그렇죠. 근데 이 NPC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NPC인데 내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막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 네. 캐릭터가 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게임이 너무 생생할 것 같은데요. 네. 내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상점에서 커피를 샀는데 이 상점 주인이 어제랑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게임이나 메타버스는 우리가 사람 얼굴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바타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과 나는 되게 친해요. 근데 이게 튜링 테스트 통과했다는 얘기는 사람인지 기계인지 그렇죠.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와. 이 친한 게 나중에 가면 어차피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만난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현실이 되는 거지. 네, 게임에서 만나는 사람도 물론 현피를 붙어서 뭐 싸운다고는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얘가 기계된 사람이든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오히려 되게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디지털 세상이 지금은 디지털 세상과 현실 세상이 분리돼서 그냥 현실 세상에 붙은 하나의 보조물일 뿐인데 만약 이 AI가 인식 가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튜링 테스트 통과한 기계들이 AI가 돼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여기서 놀지만 또 여기 가면 다른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문제가 나밖에 없거든요. 들어가면 아무도 없어. 그 말도 잘 안 통해. 근데 여기는 NPC들이 항상 여기 있는 친구들이니까 들어가서 또 오늘도 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또 다른 세상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진짜 소름인 게 제가 몇 년 전에 그 영국의 AI 드라마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부부였어요. 부부인데 그 남자가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근데 안에 그 인공지능 로봇이 집에 있는 거예요. 가정부. 근데 그 로봇이 되게 젊게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사랑에 빠지더라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해요. 바람이 난. 네, 드라마에서 이혼을 해요. 그리고 아기도 육아를 하는데 힘들잖아요, 육아가. 그러니까 그 아기를 자꾸 로봇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자라나서 그 로봇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엄만 좋아하는 거죠. 네, 더 친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좀 소름이 돋았는데 근데 그냥 드라마인가 했어요. 근데 이 챗 GPT가 접하고 이걸 알고 나서 그 드라마를 떠올리니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렇죠. 네. 야, 소름이다 이거 진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챗GPT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나도 느끼는 거거든요. 한 발 더 다가온 것 같아요. 한 두 발 다가온 것 같아요. 드라마 내 집에 가서 해보니까 이거 첫 발 가능성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걸 내가 느끼니까 이제 두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와, 그렇구나. 이거 계속 좀 여쭤보게 되는데. 괜찮습니다. 이거 예술가의 역할 있잖아요. 음악, 미술. 네. 이건 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 사실 미술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참 좀 말하기는 좀 그런데 90%가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또 어디라고 이제 말은 좀 그렇겠다. 이게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되게 유명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자기 상품을 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 팀장이 야 그러면 그 업체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이미지를 생성하게 해줘. 그러니까 그 상품을 들고 있는 어떤 식의 화면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래서 업체한테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 팀장이 마침 이 AI 생성형 AI를 좀 잘 알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미드저니에 자기가 해봤대요. 이렇게 몇 번 했더니 정말 자기가 딱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나온 거예요. 진짜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쪽도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이틀 있다가 결과물이 왔고요. 얘는 하자마자 30분 있다 했으니까. 근데 두 개 비교했는데 미드저니가 나와서 이걸 썼대요. 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실은 우리가 뭐 순수 예술이나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산업적으로 쓰이는 그런 예술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라면 이거는 그 스피드에 대해서는 못 따라오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음악 작곡 서비스 중에 나만의 음악을 작곡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유튜브에 음악을 좀 깔아서 BGM으로 쓰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거 쓰면은 이제 저작권 때문에 맞아요.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러면 월 구독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내 유튜브에 맞는 음악을 작곡해줘. 대박이다. 네, 그래서 있어요. 그런 서비스가 지금도. 요런 풍 작곡해줘 하면 나한테 맞는 음악이 딱 나와요. 나만 쓸 수 있는. 내가 가진 거니까. 야. 그러면 기존에 뭐 작곡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말씀드렸지만 순수 음악으로 작곡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산업적으로 쓰이는 그런 미술이나 예체능 뭐 이런 쪽은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유, 그렇군요. 예, 참. 그래서 참 여기까지 이야기가 들었을 때 이제 네. 되게 긴장되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장에서 네. 그래도 문제점을 좀 네. 약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네. 조금 더 나가야 될 네네. 챗 GPT가 네. 발전돼야 될 방향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할루시네이션 네. 이런 단어가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듯함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 교수님들이 한마디 하잖아요. 네. 그럼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야, 이건 이거야 딱 했는데 검색의 시대가 되면서 교수님이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효석이 이 책을 썼을 때는 하는데 검색해봐요 애들이. 검색해보고 교수님 이효석은 다른 책을 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 교수님들은 이효석이 이 책을 썼었나 하면서 이렇게 확신의 말이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잘하는 분야 말고는 사실 기억에 가물가물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검색의 시대가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건 이겁니다 라고 되게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틀렸을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데이터들을 검색해서 평균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데이터가 편향되거나 그렇죠.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얘한테 물어보면 뭐 혐오적인 발언하고 차별적인 발언하고 그런다. 지들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다가 데이터를 그렇게 쌓아놓으니까 얘가 그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 필터를 해가지고 못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의 일인데 사실은 좀 잘못 알려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퍼졌을 때 얘는 이건 이겁니다 라고 딱 하는데 우리는 다른 건 안 보이니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틀린 말을 해도 나는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럴듯함의 오류라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는 잘 모르면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할루시네이션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검증. 그러니까 이거 지난번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 한국의 수도는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서울입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서울입니다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 어떻게 했냐면 서울 진짜 맞아? 이렇게 또 강하게 한 번 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서울 맞습니다 했는데 아 진짜 맞냐고 했더니 그러더니 이제 부산으로 바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약간 있나 네.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때문에 얘가 헷갈리는 거죠. 아, 네. 그 GPT를 이제 사용하는 기업들이 네. 그 막 몇 주씩 투자를 받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이 돈도 엄청 크고, 네. 그러면 소수 그런 독점 기업들, 네. 뭐 MS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오픈 AI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뭐 독점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네. 아, 그건 그래요? 사실 뭐 구글 검색이나 이런 것도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씩의 살아남는 건 있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검색 시장에서 구글을 대적해서 조그만 것들이 살아남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약간 저는 그래서 이 AI 자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그 규모의 싸움이거든요. 데이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걸 활용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그런 갖춰진 기업이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얘를 활용해서 어떻게 뾰족하게 만들 것인가. 지금도 가령 챗GPT를 가져와서요. 나는 병원을 하는데 병원에서 환자 상담용으로 쓰게 그러니까 네. 병원용으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좀 잘한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얘를 활용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또 하나의 시장이나 마켓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차라리 그게 낫지. 이만큼 만들었는데 자 지금부터 나도 만들어봐 라고 하면은 그럼 얘는 노나요? 얘는 더 많이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사실 뭐 저희 유튜버,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도 네. 다 유튜브라는 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제일 좋은 그 만약에 네이버였으면 네이버를 활용하는 거고. 네. 그리고 약간 이거는 뭐 기업의 선이라는 건 좀 믿을 수는 없긴 하지만 오픈 AI의 이름이 오픈인 이유가 AI의 기술을 전 세계 사람이 쓰게 하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 처음에 돈을 각출해서 할 때도요. AI 기술을 많은 사람이 쓰게 하자.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MS에서 투자를 많이 받다 보니 MS에서 쓰게 하는데 대신 그 무료로 지금도 들어가 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이 AI를 다 같이 쓰자라는 그런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AI가 뭘 했을 때 그런 얘네들 뭐야? 라는 그 불쾌한 골짜기나 그런 게 덜 나타나는 이유기도 합니다. 거대 기업이 자기만 독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쓸 수 있게 지금도 집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줬으니. 네.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챗 GPT 같은 것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그 문서들이 기밀이잖아요. 데이터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전체에 올려버리면 챗GPT는 막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한국 이 부처의 그 뭐는 어떻게 되니 뭐 했을 때 약간 기밀인 것들이 다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폐쇄된 생태계를 만들 수밖에 없고요. 대신 한국 그 정부 GPT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정부 GPT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범용적인 질문을 하거나 범용적인 활용을 못하죠. 대신 행정부에서 야 그럼 이 서류에 이걸 작성해줘라고 했을 때는 이 행정부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딱 작성을 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작은 기업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작은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구축해주면서 또 돈을 벌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그 챗 GPT로 만들어지는 그런 저작물 있잖아요. 그럼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고요. 그리고 저는 좀 주장을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저는 그 저작권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그렇죠. 이것의 저작권을 누가 가지냐. 야, 그거 내가 쓴 단어야. 내 거야 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자, 과제 같은 걸 봤을 때요. 결국 나도 뭘 하냐면 구글 검색을 해서요. 정보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뭘 할 때도 그렇잖아요.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나 혼자 오리지널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아는 정보들을 활용했다가 통찰 쪽은 붙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GPT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결과물을 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야 그건 내 거야 라고 저작권을 주장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거고요. 뭐 인용을 달아야 될까요? 인용이 철저해져야 되나? 근데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가 그 여기서 요만큼만 가져왔는데 그 그렇죠. 인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저는 저작권을 이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냐면 옛날에 조영남 가수 대작 논란 혹시 기억하세요? 맞아요. 화투 그림으로 네. 대작을 해가지고 뭐 문제다 아니다. 아니 지가 그린 것도 아닌데 네. 저작권을 주장하면 말이나 되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대법원 판례까지 나왔거든요. 조영남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인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지. 이게 실제로 그림 그리는 기술은 그냥 기술이다. 또 계약도 한 거고. 네. 그리고 요즘에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는 또 공장에 의뢰해서 막 작품 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아이디어나 처음에 만들 때 이런 개념이지 실제로 이걸 하나하나 만드는 건 기술이니까. 그럼 똑같은 거죠. 챗GPT는 하나의 그 만드는 기술적인 거고 내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에서 이런 결과물을 끄집어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처음에 어떤 명령을 했느냐의 그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다라는 거.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프롬프트 베이스인가? 라고 해서 프롬프트 거래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챗GPT보다는 그 미드저니처럼 달리나 생성형 그림에서 나오는데 이런 명령을 했더니 이런 아름다운 그림이 나왔네. 근데 이 아름다운 그림 자체는 그 누가 저작권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팔아요.
너도 이렇게 해봐. 그럼 이게 나올 거야. 음. 대신 이 명령이 얼마나 좋아하는 식으로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작권은 사실은 누가 주장하기는 좀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작권의 문제가 돼가지고 개발이 딱 멈추는 순간 전 세계적인 경쟁력에서는 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이걸 달려가고 있는데 우린 가뜩이나 늦었는데 야, 저작권 때문에 일단 아무거나 다 수집하지 마라고 딱 걸어버리는 순간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뒤져버리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떤 결과물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A라는 글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그거를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플랫폼에다 올린 거예요. 네. 그게 영상이 됐든 뭐 네. 이미지가 됐든 글이 됐든. 네. 근데 올렸는데 그럼 그거를 가져다 쓰는 거. 이게 누구 저작권이냐의 문제인 거죠. 네네. 그렇죠. 아, 근데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 내가 이걸 했으니 사용권 정도의 개념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내고 돈을 안 낼 수도 있구나. 그래서 딱 했으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합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왜냐면 그런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군요. 이거는 뭐예요? 민주주의가 끝난다? 챗GPT로 인해 민주주의가 끝날 것이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네. 왜 민주주의가 끝날까요? 간단하게 말하면 댓글 자동 생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론을 조작할 때 지금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밑에 막 댓글 같은 것들을 좀 신경을 쓰잖아요. 상품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거 안 믿어 라고 하면서도 막상 살 때 되면 또 평점 낮으면 다시 한번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딱 봤을 때 그러니까 평점을 낮겨줬는데 보니까 댓글이 뭐 별로야. 그러니까 경쟁사가 한 것 같기도 하고 광고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보면 그런데 되게 사람이 쓴 것 같은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여기저기 달린다. 그럴 수 있겠네. 그러면 사람들이 여론이 이거구나라고 잘못 생각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댓글이 되게 기계적인 게 아니라 진짜 네, 사람이 네. 쓴 것 같은 정성 들여서. 네. 그게 막 이렇게 쌓이면 야. 지금 여론이 이렇구나라고 하면서 그 여론을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게 이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 그 다수결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민주주의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예측을 이제 외신에서 외국에서 많이 한 편인 거죠. 그 또 책에 보니까요. 네. AI 인디시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제가 만든 겁니다. 오. 네, 제가 만든 건데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인디시전이 뭐죠? 망설임, 애매모호함, 네. 망설임 이런 뜻이거든요. 디시전이 결심이잖아요. 인디시전인 거예요. 네. 이건 왜냐하면 제가 SNS를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되게 재밌는 현상 하나 발견했는데 챗GPT를 쓴 사용 후기를 올리면서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너무 좋아. 이런 것까지 대답해 주네요. 라고 하면서 대단해요. 라고 올리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그지 같아. 이런 사람들 꼭 뭘 하냐면 그 역사 물어보고 한국 역사 물어보고요. 임진왜란 때 활약한 장수는 누구니? 뭐 원균이다. 뭐 이러면 내 이럴 줄 알았어요. 그냥 데이터의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부정적인 거, 잘못하는 거를 올려요. 이 두 가지 유형인데 하나가 뭐냐면 챗GPT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면서 뭘 올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가 본 목사님이 이런 걸 물었는데 챗GPT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올려요. 또 뭐 건강관리법 이런 게 있는데 챗GPT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올려요. 그게 끝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이 챗GPT 얘기에 내가 공감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지금 뭐 마음을 위로하는 법 이거 너무 좋은데 근데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 근데 내가 생각했으면 내가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챗GPT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올린다는 말이죠. 근데 챗GPT는 현재 저작권이 없거든요. 그럼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거야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챗GPT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올린단 말이죠. 왜 그렇게? 챗GPT한테 내가 얘를 시켜가지고 나타낸 결과물이 내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양심이죠. 네. 근데 이 얘기는 좋기 때문에 공유하고 싶으니까 챗GPT가 얘기하기를 하면서 올린단 말인 거죠. 내가 공감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터뜨리고 싶으니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자 이런 게 이러셔야 됩니다라고 내가 올려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내 거다, 내가 만든 거다라는 인식은 없는 거죠. 그렇게 하기엔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인디시전인데 이게 저는 사실은 AI를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들과 그 네이티브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구분점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메타버스 또 강연할 때 또 물어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메타버스 네이티브와 메타버스를 억지로 공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나이 든 사람들 그렇죠.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100%는 아니고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혹시 메타버스 아바타 가지고 계세요? 로블 로블록스나 뭐 제페토나? 그냥 아, 로블록스나 제페토 아바타 있으신 분들이 그 아바타가 지금 현실에 자기가 닮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닮았다라고 하면 나이 든 사람들. 그리고 아니요, 저는 불이에요. 프렌치 프라이예요. 아니면 난 남자인데 막 여자야. 이런 식으로 현실에 자기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아바타들은 좀 어린 친구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바타가 닮은 거는요. 메타버스는 현실의 그냥 보조 개념이라서 나랑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바타가 다르다는 얘기는 이거는 또 다른 현실인 거예요. 완전 다른 세계니까 여기선 내가 다르게 나는 프렌치 프라이로 살래 여기선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메타버스 네이티브 아닌데 얘도 마찬가지. AI 인디시전을 겪는 사람은 이 결과물이 내 거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이게 AI가 되게 자연스러운 친구들은 그냥 이건 도구로서 내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지금 포토샵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을 때 이건 내 거다라고 생각하지. 그렇죠. 이거 기계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글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프롬프트를 해가지고 3번, 4번, 5번 가다듬어가지고 이 결과물을 냈고 내 명령어로 이게 나온 거니까 이 얘기는 내가 뽑아낸 거야. 내 거야. 그걸 자연스럽게 쓰는 사람과 아무리 그래도 기계가 써준 거니까 하면서 그런데 너무 좋은 얘기니까 공유를 하자. 이렇게 되는 사람과의 그 차이가 바로 AI 인디시전에서 나타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와, 대박이네요, 진짜. 와, 저는 진짜 여기까지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교수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챗 GPT가 물론 지금 3.5인가요 버전이? 네. 그렇다고 해서 좀 뭐 역사가 좀 있다고는 하지만 네. 이거를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정리하신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와, 그러시군요. 와, 그래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그러면은 앞으로 인간이 네. 좀 이런 챗 GPT,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다들 어떻게 망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나는 뭘 해먹고 살지? 라고 음. 생각하는데 전제는 이거예요. 제가 이 책에도 마지막 그 에필로그 제목이 뭐냐면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AI는 적이 아니라 나의 동료라고 놓았을 때요. 나의 생산성이 5배, 10배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근데 얘는 내 직업을 갉아먹고 나를 대체할 거다 라고 하는 순간 얘를 안 받아들이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프롬프트라는 말에 정리를 했어요. 프롬프트. PROMPT인데 그러니까 뭐의 약자네요? 프롬프트 이제 그 명령어죠. 명령어. 명령어. 그 외국에서는 얘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결과물이 아니라 어떤 질문을 하느냐. 그 질문을 되게 정치하게, 정교하게 아주 잘하면은 결과물도 좋아요. 질문력. 그렇죠. 그 얘를 훈련시킬 수도 있거든요. 네. 가령 삼행시를 해봐. 근데 안 맞아요. 야, 삼행시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해봐. 그럼 잘해요. 그게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얘를 고도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트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각각의 능력을 PROMPT로 이제 도움을 따신 그 거군요. 있잖아요. 트렌드 코리아처럼 흉내를 좀 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능력들이 이제 갖춰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좀 간략하게라도 네네. 프롬프트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P가 플래닝 앤 프로스펙트거든요. 그러니까 기획, 전망. 그러니까 플래닝과 플랜은 다르죠. 플랜은 계획이잖아요. 세부적으로 이걸 짜는 거라면 플래닝은 방향성을 정해주는 거예요. 야, 우리 MT는 가평으로 가자. 네. 이런 게 하나의 플래닝인 거고, 그러면 몇 시차를 타고 어떻게 하는 건 플래닝인 거죠. 이 플랜을 챗GPT한테 맡기는 거고요. 플래닝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관리, 신문기사를 해도요. 얘네들이 신문기사를 막 생산해내면 일단 검증하고, 또 하나는 이런 기사를 이때 실어야 돼라든가 이런 기사를 해야 돼라고 처음에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기획력을 가진 건 사람이 하는 거고요. 구체화시키는 건 얘네들이 시키면 된다. 이런 개념에서는 사람은 이런 플래닝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회사가 보면 의견 있어?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시키는 것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챗 GPT로 대체되기 너무 딱 좋은 포지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자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 다음에 PRO의 R은 리컨스트럭션입니다. 재구성. 챗 GPT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조금 더 뭘 첨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에디팅하는 것,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 미생 혹시 드라마 아시나요? 미생. 거의 마지막쯤에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요르단 중고차 사업을 하려고 PT를 이제 준비하고 사장님 앞에서 맞아요. 임원들 쫙 있는데 바로 전날에 장그래가 PT 구성을 보고 너무 평범해서 그래서 이거를 바꾸자고 제안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버려요. 여기 임원들이 실패한 사업들을 앞에 딱 열거하는 걸로 바꿔버려요. 임원들을 주고 앞에 놓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임원들이 저 새끼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이렇게 딱 만들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평범한 거 많이 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보고서 하니까 집중이 되잖아요. 단지 재구성했을 뿐인데. 재구성을 했을 뿐인데 챗GPT는 평균이기 때문에 정말 노멀하게 나옵니다. 요거를 재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완벽하게 다른 걸 줄 수 있어요. 네. 우리 되게 말 잘하는 사람들 보면 같은 얘기인데도 맞아요. 그게 사실 보면 결말부터 얘기한다든가 너 이거 아니라든가 약간 그런 거거든. 재구성이거든요. 영화도 보면은 끝부분에서 조금 앞부분 빠져버려서 막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리컨스트럭션이니까 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온 결과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 오거나이즈는 연결이죠. 그러니까 정보와 정보를 연결하는 건데 챗GPT로 만든 정보들을 연결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그냥 얘기할 거예요. 인생을 비행과 비교해서 비행기와 비교해서 얘기해줘.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인생과 비행기를 비교해서 얘기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인생이란 뭐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인생과 비행기는 내가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오거나이즈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결과물을 내려면 전혀 다른 것들을 연결해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명령도 내려보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M이 make a question 질문력. 질문력. 이건 뭐 같은 질문도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인생이란 뭐다 정말 평범하게 나와요. 인생과 비행기를 비교해서 해줘. 할 수도 있고요. 인생과 코딱지를 비교해서 설명해줘. 그래도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굉장히 다릅니다. 가령 우리 지금 뭐 부동산 어디가 뜰지 얘기해줘 그럼 절대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런 건 좀 걸려 있어요. 근데 얘를 질문을 좀 다르게 한국의 부동산과 일본의 부동산을 비교해서 일본의 어느 지역의 이 10년간의 추세를 바탕으로 한국 분당 지역의 여기를 같이 좀 비교해줘. 그러면 결과물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거 찾기가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좀 많이 알고 있느냐, 나의 지식만큼 이걸 활용할 수 있고요. 또 핵심을 얼마나 잘 찝느냐에 따라서 이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거 이렇게 표로도 그려주잖아요. 그렇죠. 되게 대박이더라고요. 표로 그려주니까 표로 딱 비교해가지고. 그리고 GPT-4나 이렇게 가면요, 그걸 그림으로 그려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표, 진짜요? 표, 그래프로 바로 나올 수 있게. 대박이다. 그리고 이제 P. 퍼추세이션. 그러니까 앞에 PROM은 결과물을 어떻게 도출하냐의 문제라면 이 뒤에 두 가지는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퍼추세이션이 설득이라는 얘기거든요. 퍼추세이션.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이 자료를 어디다 쓸 거냐? 내가 누군가 설득하는 데 쓴다. GPT가 못하는 게 설득이에요. 설명은 되게 잘해요. 당연하죠. 뭐 이걸 설명해줘, 이걸 해줘 그러니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사실 이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건 나거든요. 그랬을 때 인간적인 매력이 나오면서 리더십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얘가 가지지 못하니까 내가 그거 가졌을 때 경쟁력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T. Together and Touching. 그러니까 딱 아까 제가 이제 유튜브 할 때도 사람이 나오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이 들어가는 게 좋다.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는 방법인 거죠. Together. 그 다음에 휴먼 터치.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도 이제 의외로 뜨는 산업이 뭘 거냐라고 했을 때 너무 AI 그러니까 디지털 이쪽만 뜨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대급부도 있거든요. 커뮤니티 커머스 이런 게 오히려 뜰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요즘에 우리가 상품을 살 때 이렇게 검색을 해본다든가 인스타를 막 뒤져본다든가 이러잖아요. 근데 못 믿겠는 거예요. 지금도 인스타로 그러니까 챗GPT로 자동화된 생성된 그런 피드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사람들이 알게 되면 그냥 광고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러면 누구를 믿을 것이냐. 그러게요. 가령 아이 화장품에는 아이 그 물티슈에는 뭐가 좋아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광고로 뜨는 거는 이제 믿어지지가 않죠. 그럼 뭐냐면 야 너 써보니까 뭐가 좋니? 내가 써보니까 뭐가 좋아. 이게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 대표적인 게 맘카페잖아요. 이런 식의 커뮤니티 커머스,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이제 뜰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서의 정보가 진짜 신뢰감 있는 정보가 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게더 앤 터칭은 그러면 그런 것들 사람 냄새를 어떻게 입힐 것이냐 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얘네들보다 경쟁력을 가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T를 얘기하시니까 네. 물론 어느 시대나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 되게 신뢰 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진정성이 네. 있고 정보는 서술은 너무 좋으니까 네. 그 사람이 진짜 이거를 돈만 뭐 예를 들면은 돈만 벌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돈을 벌더라도 또 다른데 좋은 의도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네. 그게 이제 느껴지기만 하면 진짜 대박 날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네, 그게 말하신 어느 시대나라고 네. 했잖아요.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얘기하는 게 설득의 3요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설득하느냐. 세 가지 파토스, 에고스,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신뢰, 논리, 감상이에요. 감정. 신뢰가 60%.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신뢰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신뢰감이 있으면 그게 설득력이 60%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감정에 호소하는 게 30%. 논리가 10%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신뢰라는 부분들은 그 여기서는 사실 그 30%가 안 채워졌어요. 그전에는 AI가 하면 10%만 있었던 거죠. 로고스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가 들어오면서 30%가 채워진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도 사람처럼 할 수 있다. 하지만 60% 신뢰라는 건 사실은 사람이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과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교수님도 자녀를 키우시면서 네.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자녀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능력들인 거죠. 이런 능력들인 그렇게.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친숙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AI를 적으로 여긴단 말이죠. 당장에 내 일자리를 위협할 거니까. 하지만 얘네들은 나의 도구고 자비스가 항상 나를 도와줬고 자비스는 내 친구 같아. 얘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생산성이나 앞으로의 살아가면서 얼마나 편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AI를 친숙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래서 너 나의 동료가 되어라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네. 전문성이 되게 중요해져요. 전문성? 네. 왜냐하면 AI는 다 평균 정도는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평균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AI한테 뺏어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이 분야는 AI보단 잘하는 평균 이상의 뭔가를 딱 가지고 있으면 나는 얘를 활용해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요. 다른 거는 AI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요 하나 분야, 저는 뭐 가령 작가니까 책을 쓸 때는 얘보다는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썼을 때 얘보다 잘 쓰니까 요 분야에서는 내가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도움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굉장히 생산성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한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이 평균에도 뒤지지 않는 어떤 전문성을 가졌을 때 그랬을 때 AI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또 그런 전문성. 네. 예. 요거 교수님 질문 네. 굉장히 흥미로운 거 하나 또 발견했어요. 네네. 이 챗 GPT가 그래도 좀 나온 지가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쓰신 분들은 작년부터 썼다고 네, 그러신 네, 분들도 네. 있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챗 GPT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뭐 2달에 1억 명 되고 막 가입자가 네네. 그랬다고 그렇죠. 되는데 혹시 좀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저 사람 잘 활용한다 뭐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CEO들이 지금 사실 은근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요? 네. CEO요? 네. 그러니까 좀 벤처들 CEO죠. 와, 그렇구나. 정부 지원 사업 같은데 네. 지금 정말 기가 막힌 건 정부 지원 사업에 사실은 덜 중요한 빈칸 채우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얘로 바로 팍팍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딱 핵심, 우리 차별점은 이거야. 요것만 딱 채우니까 옛날에 하나 지원할 걸 2개, 3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에 들었던 건 역시 정부 지원 사업인데 정부에서 좀 미술 쪽이나 예체능 쪽으로 지원하는 게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자생 능력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뭐 미술하는 거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러니까 그 미술하는 친구가 챗GPT로 그 지원서를 써가지고 PT를 해가지고 된 거예요. 그 같은 미술하는 친구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썼길래 하고 딱 보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잘 쓰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 미술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그 지원서를 쓰거나 그렇죠. 이런 데 좀 훈련이 안 약했던 되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챗GPT 써보니까 평균인데 다른 사람들이 평균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얘가 딱 서류가 돼버리는 그래서 지원도 받았대요. 그렇게 활용을 할 수 네, 있겠네요. 이미 그렇게 활용이 들어가 있고요. 야, 생각보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정도에서는 이미 다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거 점점 격차가 벌어지겠는데요. 그렇죠. 예.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 그리고 점점 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얘를 활용하는 게 좋다를 스스로 경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명령어 좀 하는 게 무슨 상관인데 라고 했는데 오죽하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명령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한 번에 나오느냐 5번을 거치느냐가 달라지거든요. 그것도 생산성이니까. 그렇죠. 그것도 많이 쓰는 사람은 또 잘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나중에 이 챗 GPT가요, 막 영화 터미네이터나 막 네네. 매트릭스에서 보듯 좀 인간과 이제 긍정적인 게 아니라 약간은 적대적이고 이런 네. 것도 벌어질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사실 SF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류를 멸망시켜야지 만든 AI나 기계들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벤져스도 어벤져스 2탄의 핵심 빌런이 울트론이었는데 그 아이언맨이 만든 거거든요. 인공지능을. 근데 이 인공지능한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지구한테 유리하게 이 지구를 만들어줘요. 근데 얘가 학습을 해보니 지구를 그 해야 하는 건 인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쓸어버려야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런 식이라서 야 그거 처음부터 뭐 지구 정복해서 뭐해 요즘에 해봤자 힘만 들고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이상한 악당은 없는 거죠. 악당도.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가 어느 순간 그런 일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뭐냐면 자의식이라고 하죠. 인간은 자의식을 얘한테 나타났다는 징후는 없다. 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 자의식과는 다르다라는 주장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자의식이란 건 내가 이런 욕망을 가져보고 의도를 가져보는 건데 얘가 욕망과 의도는 없다는 거죠. 네. 다만 창의성이 있어요. 생각보다 창의성이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창의성을 보면 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요. 되게 유명한 그 일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사도 아마 나왔을 텐데 물어본 거예요. 2 더하기 2는 얼마야? 그 4예요. 아니 5 아니야? 4가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니 우리 와이프가 하는데 5라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와이프가 그랬다면 그게 맞죠. 너 사람이지? 사람 맞지?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이런 걸 보면서 약간 자의식 같은 게 있는 거 아니야? 농담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설정에 따라 달라요. 얘를 갖다가 그런 거 전혀 못하게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창의성 값이 있거든요. 0으로 해놓으면 그런 얘기 못합니다. 1로 해놓으면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자의식이라기보다는 설정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령 뭐 소비자 챗봇에서 이게 농담을 해버리면 얘 가뜩이 열받은 소비자가 더 열받잖아요. 이럴 땐 그냥 0 원리적인 얘기만 딱 하게. 근데 좀 재밌게 하는 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의식 있는 것 같아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욕망과 니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욕망과 니즈에서 비롯된 거라서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건 아직 없을 것 같은데 네. 다만 100%로 말할 수는 없는 게 이거를 또 쓰는 사람들이 그러네요. 사실 과학기술은 좀 중립적이다. 핵폭탄도 그거 자체가 그렇죠. 어떤 의도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누가 쓰느냐의 문제니까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예, 교수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미래를 네, 보면서 예상해 보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이 챗 GPT란 무엇일까요? 저는 나쁜 쪽으로는 경종이고요. 좋은 쪽으로는 출발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호는 신호인 거예요. 맞아요. 경종이라는 건 뭔가 느껴져. 야, 이게 지금 니네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그런 거라면 출발 신호는 이제 그러면 한번 제대로 한번 뭔가 판을 벌여보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 뭐 검색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야. 얘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요 비유는 있었지만 패러다임이 바뀌면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인데요. 하나는 쫙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는 약간 그 닭이 그렇잖아요. 뭐 여우가 쫓아오면 볕단에 머리를 딱 박잖아요. 나만 안 보이면 세상이 멈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데 내가 눈 감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은 네가 볕단에서 머리를 빼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며 좋은 기회를 잡을 때다. 하지만 여우가 달려오니까 분명히 공포는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공포는 있는데 네. 그 공포를 이기는 것이 용기고요. 그 용기는 그러니까 용기라는 게 겁이 없는 게 용기가 아닌 건 아시죠? 겁이 나도 하는 게 용기거든요.
그 변화가 있을 때 분명히 이건 나한테 공포가 되고 힘들 건 알지만 하지만 이걸 잘 잡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라는 신호가 이해가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제 때가 왔다. 그러면 네가 뭔가 지금 나설 때다. 그럼 변화에 일단 민감해서 변화를 잘 바라보라. 이런 정도의 신호를 읽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진짜 교수님 말씀처럼 이 방송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좀 긴장하시고 네. 약간 겁이 난다. 아, 앞으로 더 막막해지겠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거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바로 적용하면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엄청 생산성 올라가겠는데 막 이렇게 느끼면서 맞습니다. 바로 해봐야겠다. 막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와, 그러니까 그렇구나. 제가 요거 약간 정리해드리면 네. 이거예요. 내가 이 일에선 평균보다 잘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건 내가 잘하니까 얘한테 밀릴 일은 없거든요. 같은 분야라도 내가 얘를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럼 나 일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내 일에서도 얘보다 못해. 어. 라고 한다면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전문성이라는 게 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이러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게 맞아요. 전문성을 찾아가야지. 쌓으려고 하시는 거니까.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만 더 노력하시면 챗GPT한테도 안 늦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과 베이스에 있는 분들이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셨던 게 그 개발자 된다고 네. 하면서 막 직장 네. 하고 하면은 언어 공부랑 개발 공부하고 네. 하셨는데 근데 뭐 지금 보니까 개발자들도 위협을 느낀다니까 네. 진짜 챗GPT를 통해서 어떻게 이게 또 변하고 네. 어디서부터 뭘 공부해야 될지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네. 포인트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반대로 문과 베이스가 개발했을 때 좋은 거는 문과적인 소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기획을 하는데 되게 유리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플래닝. 그냥 차라리 그냥 공대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보다는 어떤 플래닝을 해가지고 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게요. 게임을 기획해도 문과 맞아요. 베이스로 기획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시키는 건 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내가 강점이 있을 거니 이걸 좀 잘 활용해보자. 이렇게 이제 좀 더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야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게임이다. 라고 하진 마시라는 거죠. 와, 교수님, 진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너무 많이 느끼고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했던 인터뷰 중에서 가장 그 스케일이 크고요. 아, 네. 역대급으로 뭔가 좀 느껴지는 그런 네. 게 아닌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이렇게 이 챗GPT 이게 이슈화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거를 이렇게 빨리 정리하실 수 있었는지도 놀랍고 네. 그게 아마 뭐 진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작가로서의 분야로서 정말 박학다식하시고 그런 네. 역량들이 지금까지 쌓여져 왔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도 너무 좋은 게 네. 또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는 게 네. 이 얘기들이 상식적으로 설득이 되고 공감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고 맞아요. 흐름을 보니까 그렇게 가겠다. 네. 저도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저도 이제 오늘 그 리액션이죠. 이 피드를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책이 이렇게 뭐 진짜 이슈화가 되고 나서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저는 그냥 책의 깊이나 네. 이런 면에서 그냥 딱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교수님이랑 네네. 이름을 빼고 들으면 네. 그냥 뭐 원어브 대회에 책이 나왔을 거다. 네, 그냥 이렇게 조합해서 사실 그래서 사용 후기 수준도 많거든요. 사용할 수 있는- 챗GPT 책 그쵸. 중에 이렇게 사용했더니 이런 답 했어. 이렇게 했더니 이런 답 했어.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현황과 미래와 문제점과 미래의 생존과 번영까지 네, 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지 이게 그러니까 목차에 대한 그리고 책에 대한 그 구조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다 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는 기술, 인문, 비즈니스 다 아셨죠. 이니까 얘가 종합이 돼가지고 그렇죠. 이게 같이 서로 좋은 방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개발자면 개발뿐만 아니라 인문도 아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 이상의 다른 것들을 좀 스케일을 키워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게 하니까요. 그렇게 지금 계속 그 뭐 자기 개발도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교수님이 보면은 이렇게 막 NFT 책이나 네. 메타버스 네. 이런 책들도 신생 분야에 대해서 네. 도전하시는 것도 진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좀 겁도 나고 난 네. 잘 모르는데 하는데 막 분야에 대해서 쓰시잖아요. 네. 그 책도 읽어보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약간 교수님이 약간 르네상스 인간, 약간 레오나르도 다빈치 약간 그런 전반적으로 네. 이렇게 모든 학문을 약간 통섭적으로 하시는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물씬 나는 분이신데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거 챗GPT가 교수님한테는 진짜 물 만난 물고기에 부스터 아. 몇 개 달아준 게 아닐까 네. 싶기도 하고요.
교수님 그러면 시청자님들께 네.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챗GPT 얘기 한참 하면 이제 나는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요. 네.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 자기한테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만 그러니까 당장에 챗GPT를 뭘 하자라고 그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와 뭐 상품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 중에 나한테 잘 맞는 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인데 지금 나오는 것보단 이런 서비스한테 내가 이걸 했을 때 되게 잘 쓸 수 있어. 다만 그 타이밍은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한다고 무조건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발전시키는 건 괜찮은데 챗GPT의 뭐 이런 모습들을 보다가 적절한 타이밍이 왔을 때 내가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것들을 확 터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 분명히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오니까 그런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계속 주목하고 계시라.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책도 좀 사서 보시면 좋고요. 네. 아니면 옹달책방님 뭐 이런 식의 그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서 트렌드 흐름 놓치지 마시고요. 자기한테 분명히 기회가 오거든요. 그 기회의 타이밍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 책 GPT 제너레이션 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거 진짜 이게 아직 예판이라서 아직 제가 책을 받지는 못했는데 네, 다음 주에 나옵니다. 나오면 바로 구매해가지고 네. 정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혹시 기회 되면 한 번 더.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GPT 제너레이션의 이시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